자, 오늘은 미래엔 공통국어일 교과서에 나오는 나희덕 작가의 풀 비린내에 대하여로 내신 대비 강의를 해볼 거예요. 이 작품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필의 핵심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자, 먼저 이 작품의 갈래부터 짚고 갑시다. 경수필이에요. 경수필. 경수필이 뭐냐? 글쓴이의 경험과 사색이 중심이 되는 수필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작가가 그냥 평범한 경험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를 바라본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자, 작품의 시작 부분을 보세요.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달리는 무기라는 표현. 자동차를 무기에 비유했어요. 왜?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복성이라는 단어. 이게 뭐냐?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거예요. 광주 비엔날레에서 본 태국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이 글쓴이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자, 그 다음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글쓴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였을 때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꼈다. 봐요. 처음엔 예민하게 느꼈대요. 편리함도 느끼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필요한 때에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요? 운전이 손에 익자 아침에 일어나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가는 습관이 생겼다. 여기서 무작정이라는 표현, 이게 뭘 의미해요?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필요할 때만 탔는데 이제는 그냥 타고 다닌다. 그리고 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길들여져 갔다. 이 표현이 핵심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변해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자, 여기서 스웨덴 생태학자 에민 템스림의 말이 인용됩니다. 자동차가 뭘 해결해 준다고요?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준다? 이게 뭐예요? 모순된 욕망이라고 글쓴이가 말하죠. 안에 있고 싶으면서도 밖에 나가고 싶은 이 모순을 자동차가 해결해준다. 정말 날카로운 분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집중하세요. 여기가 작품의 전환점이에요. 지난 여름 나는 처음으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밤에 시골의 고속도로를 달린 다음날 아침 햇살 아래서 나는 유리창과 앞 범퍼에 이상하게 들러붙은 흙먼지 같은 것을 발견했다. 자, 여기서 잠깐 낯설고 당혹스러운 이라는 표현,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요? 평소와 다른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게 뭐였어요?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여기서 글쓴이가 어떻게 묘사해요?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텁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이 비유가 왜 중요하냐? 풀벌레들의 죽음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텁게 쌓일 정도로 많았다. 그리고 글쓴이의 반응을 보세요.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이 직유법이 뭘 보여줘요? 글쓴이가 느낀 죄책감의 강도예요. 그냥 조금 미안한 게 아니라 범죄자가 된 것 같은 충격. 그런데 세차를 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지워지지 않았다. 이게 뭘 의미해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안 지워진 게 아니라 마음속 죄책감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표현이 나옵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풀 비린내, 제목이기도 한 이 표현, 이게 단순한 냄새가 아니에요. 몸서리치는 기억이라고 했잖아요.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이게 뭘 연상시켜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부인이 살인 후에 계속 손을 씻는 장면,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행동이죠. 자, 그 다음 부분도 중요해요.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초경처럼 일하는 비유, 이게 왜 절묘하냐? 초경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잖아요. 즉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살생을 경험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글쓴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나로서는 농사도 안 짓고 산속에도 안 사는 이상 자동차의 효용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여기서 현실적인 인정이 나와요. 완전히 안 탈 수는 없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 타협이라는 표현, 이게 성숙한 태도예요.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 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자, 여기서 풀 비린내와 피 비린내의 대비가 나와요. 풀 비린내는 뭐예요? 작은 생명, 자연의 파괴. 그럼 피 비린내는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자연에서 인간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글쓴이가 이런 비유를 들면서 뭘 말하려는 거냐? 경각심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작품의 구조를 정리해 봅시다. 처음 부분은 감성적 기계 전시를 보고 자동차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 중간 부분은 자동차 운전에 익숙해지는 과정과 풀 비린내 사건, 끝부분은 이를 통한 깨달음과 앞으로의 태도 정리, 이렇게 경험 충격 성찰의 구조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내신에서 뭘 물어볼까요? 첫째, 글쓴이의 인식 변화화 과정. 처음엔 조심스럽게 탔는데 익숙해지면서 무작정 타고 다니다가 풀벌레 사건으로 충격받고 결국 절제하는 태도로 변화와 이 과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둘째, 표현상의 특징,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제목, 초경이나 범죄자 같은 비유법, 구체적 경험의 일반화, 이런 특징들을 알아야 해요. 셋째, 주제의식, 단순히 자연보호가 아니에요. 문명의 이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면서도 현실적 대안 모색까지 포함하는 균형 잡힌 생태주의적 시각. 넷째, 수필의 특징, 글쓴이의 개성적 시각, 일상적 경험에서 출발한 보편적 성찰, 진솔한 고백과 반성, 이런 게 다 수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은 단순한 환경보호글이 아니에요.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이죠. 우리도 편리함에 길들여져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에요. 특히 나희덕 작가가 시인이라서 표현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섬세해요. 풀 비린내라는 제목부터가 그렇잖아요. 이런 개성적인 표현, 독특한 시각, 진솔한 성찰, 이게 좋은 수필의 조건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내신에서 이 작품 나오면 이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